네, 지금 스튜디오에 취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주 신현주 기자 어서 나와 오십시오.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8시 15분이죠. 사건이 난 시각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8시 15분이니까 지금 한 4시 40분이죠. 4시 40분.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네, 이제 사고가 난 그 부대는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그 22사단 부대인데요. GOP라는 그 장소에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GOP라고 하면은 제너럴 아웃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일반 전초라고 하는데요. 그 병사들이 그 휴전선, 철책선 근무를 서는 곳입니다. 네. GP하고 GOP가 있는데 GP의 경우에는 그 비무장지대, DMZ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어떤 요새 같은 곳에서 적과 대치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고, 네, 네. 그 DMZ를 둘러싸고 이제 철조망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으로. 그러면 그 철조망을 넘어오는 사람들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GOP라는 거를 둬가지고 초소를 둬가지고 거기 이제 근무를 쓰는데요. 네, 네. 그래서 GOP는 GP에 비해서 이제 후방 쪽이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그 남한 쪽에서 보면은 하지만 강원도 고성 G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 구역이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은 아닙니다. 네. 오늘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은 13소초라고 하는데요.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결국 5명이 숨지고 네. 7명이 부상을 당했죠. 예. 계급별로 보면은 이제 김모 하사가 1명이 숨지고요. 예. 상병이 2명, 네. 일병이 2명, 그리고 부상자는 역시 하사가 2명, 네. 병장 2명, 일병 2명, 이병 1명입니다. 네. 부상자 7명 중에서 4명은 강릉 국군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네. 2명은 국군 수도병원, 또 예. 1명은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렇게 후송이 지금 됐어요. 부상자들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상자가 여러 예, 포함되어 중상자는 있었는데. 2명인데요. 네.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네. 그 관통상이라는 게 이제 총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 네. 2명은 좀 중상인데 예. 생명이 위독한 정도는 아니라고 아, 그렇게 군 당국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했고 네. 7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가운데 2명은 생명은 유독하지는 않지만 중상이다. 이렇게 네. 일단 사고를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총기를 난사한 임모 병장은 실탄을 가지고 지금 도주한 상태이죠. 네, 지금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네. 이 도주한 임 병장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지 군 예. 당국은 그래서 이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주변을 에워싸고 부대 주변을 에워싸고 지금 철저히 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경계 태세와 함께 또 임 병장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돗개 하나가 내려진 것은 그 군부대, 강원도 인근 군부대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송세혁 기자가 전해줬듯이 경찰과 합동으로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검문 검색을 하고 있고, 네. 또 안에는 수색조가 또 이제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동이 이제 서서히 밟고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하지에 가까워져 가지고 동이 트고 있기 때문에 동이 트면 오히려 더 이제 수색하기는 더 쉬워질 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임모 병장이 군부대 인근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네. 군 당국에서는 사고 직후 철조망을 검사를 해봤는데 네네. 철조망에는 이상이 없었다. 아. 네. 그러면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지금 적은 겁니다. 앞서 신현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GOP를 지나선 전방적으로는 GP 부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GP 부대도 지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곳곳에 지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과한다는 게 쉽지는 이 않습니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것으로. 예. 그리고 사고 지점에서 휴전선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지금? 이제 DMZ가 네. 보통 양쪽으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정도입니다. 만약 철조망을 통과했다면 4km만 가면 사실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km만 넘으면 북한 네. 땅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갈 수는 있는데 곳곳에 지뢰밭들이 이제 있고 네. 또 아까 말씀했듯이 GP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네. 철조망이
이제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네. 그 보면은 일반 그 X자 철조망이 있고 위에 그 동그란 철조망이 있는데 그걸 네. 넘으려면 한 2m 이상 되기 때문에 예. 거기를 뛰어넘으려면은 철조망을 훼손하지 않고는 아하. 사실상 넘어가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으로 갔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민가 쪽으로 내려가서 뭐 인질 작전을 벌인다던가 아니면 그 승용차를 탈취해서 다른 쪽으로 도주를 한다던가 예. 지금 국내에서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경비태세를 펴고 있고 네네.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 고성 인근에서 빠져나간 것에 대비해서 예. 이렇게 도로마다 이제 검문 검색을 굉장히 강화하고 앞서 있는 송세혁 기자가 전하기로는 인근의 속초 지역까지 검문 검색을 예, 예. 확장을 했다라고. 네. 만일의 사태들. 예. 저기 그 검문 검색소가 아마 저 한 군데가 아니고 네. 2중, 3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군데를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그 만반의 조치를 해놨을 것으로 좀 추정됩니다. 지금 예. 가능성이 월북 시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예.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고 또 이제 후방 쪽으로 타령을 해서 민가나 차량 탈취의 가능성이 예,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살 시도 가능성도 지금 염려가 되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임병장이 그 뭐 특별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네. 이제 수색대나 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병사기 때문에 그 야산에서 혼자 계속 이 도주를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이 하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느니 차라리 자수를 해가지고 네네. 그 선처를 바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그 어제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밤 8시 15분 정도고요. 네네. 이제 지금 시간이 4시 46분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이제 국방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그 부대 내에 자체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제 차후에 국방부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해지기로는 어떤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임병장을 예. 검거 체포하는 게 가장 급선무 작전이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신병을 이제 체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네. 지금 임병장과 같이 근무를 했던 뭐 동료들이나 그 전우들이 다 이제 죽거나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상대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것도 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현장 보존을 하면서 그 현장을 잘 보존하면서 이제 임병장을 쫓는데 그렇게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임모병장이 관심사병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네. 확인된 바는 아니죠?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관심사병일 경우에는 군 부대 내에서 더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건을 더 저지르지 힘든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임병장이 계급이 병장입니다. 그리고 제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2012년 그 12월에 12월에 입대를 입대를 해서 예. 자대 배치를 받은 게 작년 1월입니다. 그러면 네네. 자대 배치 받고 나서도 벌써 한 1년 5개월 정도. 그러면 예. 군대 생활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철책서 근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상태고 부대 내에서도 병장 정도면 이제 뭐 누가 시달림을 준다든지 네. 또 뭐 그런 거에 대해 부대 내의 어떤 다툼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면역이 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임모 병장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의문이 있고 네네.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 이제 네. 검거 이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임모병장이 도주를 할 때 K2 소총을 소지하고 네. 그리고 약 60여 발의 실탄을 가지고 이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네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데요. 그 과거에도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전방부대지 않습니까? 네네. 전방부대는 이제 실탄을 보유를 하면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이 혹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실탄 관리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뭐 실탄 관리 부분 그 부분도 발표된 건 없는데요. 예. 보통 GOP 근무를 나가게 되면은 네. 수리탄과 실탄을 가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 정확히 실탄을 몇 발 가져 나간다 이거를 공개하는 거는 뭐 군법상에도 좀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 네. 수십 발을 가져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북한군이 넘어오거나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GOP에서 그거에 대비해서 뭐 수리탄도 가져나가고 또 실탄도 가져나가고 또 네. 프레모도 설치해놓고 지뢰도 설치해놓고 다 그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 경계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나서 네. 그 막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소초라고 요새는 하는데요. 예. 내무반으로 돌아올 때 그 총기를 다 반납하고 어떤 예. 그 장교의 그 관리하에 총기를 다 반납하고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곳은 이제 그 소초 내부가 아니고 소초 네.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주간 근무가 끝나면 야간 근무가 들어가기 사이에 교대를 하죠. 예, 교대를 네. 하는데 그 사이에 반납을 하고 예, 네.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인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원래 그 초소를 절대로 비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소를 근무를 할 때는 그 후임 근무한 사람이 와야지만 그 전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원 투입돼서 근무를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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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반야, 그러니까 초저녁에 근무한 사람들이 남고 네. 나머지 이제 후반야, 새벽에 근무한 사람하고 낮 근무한 사람들이 이제 교대를. 철수하는 그 철수해서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예. 그 임병장이 거기다가 이제 10여 발을 발사를 한 그렇군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5년에 경기도 연천 육군 모부대에서 네. 김모 일병이 일으킨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내무반, 그러니까 생활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건 아니고 네. 이 돌아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보통 그런 전방부대의 그런 중요한 지점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또 상황병이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근 주변에 역시 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총기 난사가 이루어졌고 또 어떤 대응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는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이제 전방 부대를 근무를 한 건 아니고요. 전방을 예전에 대학생 시절 때 잠깐 다녀온 경험한 그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는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CCTV 같은 건 없었고 지금은 CCTV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만약 그 소초 근처에 CCTV가 있다고 하면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의 기록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 예. 그러면 어떤 원인이나 그런 당시의 상황 같은 걸 입증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 그게 또 소초가 CCTV가 이제 비추는 지역이 이제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벗어난 다른 지역이라면은 또 그건 또 다 차후의 문제겠죠. 예. 지금 7시 55분까지 보통 임병장의 근무 시간이고요. 네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8시 15분입니다. 20분 정도 후에 난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총기 반납 시점이나 이 난사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총기 관리의 문제점 뭐 지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심스럽긴 이제 합니다만. 총기는 보통 이제 그 소초라는 그런 그 숙소 같은 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반납을 하고 무기고에다 이제 해가지고 총도 일단 실탄이랑 수리탄 반납하고 네. 네. 그다음 총기도 이제 무기고에 이제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 과정에서는 이거를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아하. 이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사고는 어제 8시 15분 정도에 발생을 했고요. 임모 병장은 실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도주한 상황이고 네. 또 5명이 사망을 했고 7명이 부상을 입어서 중에 2명은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중상자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또 군과 검찰은 그 주변 부대에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 네. 지금 주변 부대는 진돗개 하나가 이제 발령된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GOP와 GP의 차이점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픽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신현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GP는 DMZ,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 쪽을 보면서 경계 근무를 하는 쪽이고요. GOP는 상대적으로 후방 지역으로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부대는 GOP 부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면서 근무하는 곳이다. 그래서 GP보다는 약간 후방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또 군에서
그 국방부에서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경위들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해진 것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총기 난사 사고나 이런 총기 관련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전방부대고요. 네. 또 심심치 않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 그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병영 문화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발표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큰 부대, 예. 연대나 대대 이제 그 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내무반도 동기들끼리 내무반을 쓰는 그런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네. 근데 하지만 GOP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GOP 같은 경우도 30명에서 40명 정도가 3교대로 이제 주간 근무, 전반야, 후반야 근무를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교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40명 중에서 동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고참들이나 밑에 그 쫄병들이나 같이 이제 내무반을 쓰게 되니까 예. 그런 어떤 군 생활에서의 트러블이 생길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부대에 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예, 있다는 그리고 것이죠. 그 이 군 GOP 근무라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네.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훈련은 받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네. 교대 근무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그 철조망을 경계를 두고 이제 북한 군들이 또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밤을 새가면서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이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네. 이 GOP 근무를 한 7개월 정도 하면 이제 후방 부대로 이제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정비도 하고 다시 GOP로 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듣기로는 한 5개 부대 정도가 이제 운영되면서 네. 3개 정도는 이제 전방에서 GOP 근무를 하고 2개 정도는 이제 그 후방에서 네. 이제 각종 훈련과 지원을- 예. 함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비 같은 것도 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전방부대다 보니까 그 다른 후방부대에 비해서 그 병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랄까요? 네. 어떤 그리고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어떤 그 지휘 이런 것들도 좀 열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국방부에서는 지금 인사복지실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네. 사고대책본부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인사복지실장이면 이제 그 굉장히 높은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육군 소관이기 때문에 육군에서 이 사고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워낙 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합참하고 국방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참이랑 국방부에서 사고 조사반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부대를 이제 지원을 보내가지고 경계 근무도 쓰게 하고 또 이제 검문 검색도 도와주고 그런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강원도 고성군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돼서 신현준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